네, 야당의 인재 영입 바람에 맞서 여당도 총선 대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고 안대희 전 대법관은 최고위원에 임명이 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도 이번 총선 국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권에서는 잠시 뒤에 10시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결국 당의 잔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총선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정치권 소식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은호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새누리당 얘기부터 해보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금 마포의 출마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최고위원에 또 이제 임명을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명직 두 자리입니다. 지명직 두 자리 그리고 선출직 네 자리인데 지명직의 경우에는 한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한 자리가 그동안 이정현 의원 경우에는 호남 추천 몫으로 한 자리가 있었고 또 지명직 한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예. 여기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임명한 거죠. 예. 그 의미는 김무성 대표 말로는 험지 출마를 결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 전 대법관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당장 마포갑의 예비 후보로 등록한 그 강승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반발을 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은 그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는 그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선 룰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각 지역구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룰 만들고 또 선수로 뛰고.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심판이 되면서 또 이제 선수로 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새누리당 그 공천 규정을 보면은 그 30대 70.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원 3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70%가 일반적인 룰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영입인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내 영입인사 경우에는 당내 기반이 취약하니까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대희 전 대법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당내 기반이 약하니까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안대희 전 대법관 경우에는 당연히 100% 국민 여론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강승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3대 7로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결정한 곳이 최고위원회인데 거기에 그 선수로 뛰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들어가는 것이 맞냐. 그런 주장입니다. 예, 아마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제 결국 새누리당으로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사실 원조 친노를 자처하던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 입당, 이걸 좀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 하면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관이었고 아주 그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산이라는 곳이 그 야당의 불모 지역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내리 3선을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19대 총선 과정을 보면은 이 부산, 경남 이 지역을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데 낙동강을 사유에 두고 서부 부산 그리고 또 이제 경남 김해 양산 요거를 이제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지역에서 야당이 3석이나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그다음에 조경태, 그다음에 민홍철 이렇게 예. 3명이나 차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한 명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경태 의원이 그 새누리당으로 입당을 해버렸으니까 예. 야당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그 낙동강 벨트를 수호한다 아니면 바람을 확산시킨다라는 것에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뭐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3명 다 부산 출신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산을 전략적 그 기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새누리당으로서는 부산을 전체 다 석권할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 자신감을 얻게 됐고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문대성 의원 부산 사하갑이 그 지역구인데요. 문대성 의원이 이제 박사학위 표절 논문 논란 속에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해질만 하니까 또 이제 복당을 했고 갑자기 불출마한다고 하더니 또 출마 선언을 했죠.
좀 명쾌하지가 않죠. 예.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도 불출마한 사람을 또 써가지고 수도권에다가 그 인천 지금 남동갑입니까? 예, 남동갑이요. 가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가 스포츠계의 인재로서 너무 아깝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러한 차원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불출마 선언까지 한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돌려막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도 인천에서 이 자리가 이윤성 전 국회 부의장이 오랫동안 있던 그렇죠. 자리인데 오히려 이렇게 전문 피의를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출마한 의원을 빼가지고 다른 지역에 한다라는 것은 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썩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전 비상대책위원이죠. 한때 청와대 행정관과 논란이 있기도 했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안철수 의원 지역구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나온 측면도 있었거든요. 제가 더 자세히는 자료가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1대 2대 그러니까 1대 1의 구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대 1이 아니라 그럼 야당이 불리해지고 결국은 이준석 의원한테 조금 유리한 구도로 가지 않나 이런 전 비대위원한테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비대위원 경우에는 가장 큰 무기가 젊음이라는 거죠. 예. 젊음이라는 거고 또 컴퓨터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준석 전 비대위원 경우 같으면은 이 젊음을 무기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패기는 저는 높이 삽니다. 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준석 그다음에 안철수 참 재밌는 구도고요. 그리고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예요. 노회찬 전 의원 경우에가 여기서 19대 때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물론 삼성 S파일 문제 때문에 선거가 무효가 되고. 네, 홍정욱 의원 지역구였죠. 그 그렇, 전에 그렇습니다. 18대 때 예, 그죠. 예. 그리고 한 번은 또 이제 동작을로 또 예. 재보궐선거에서 나와서 하기도 했는데 노회찬 전 의원 경우에는 과연 이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될지 아니면은 과거 권영길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성산에 출마하게 될지는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거는 정의당의 당론 그리고 야권의 선거 연대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노회찬 전 의원까지 여기서 나온다면은 정말 가장 핫한 선거구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주를 찾아갔습니다. 어제입니다. 강연을 했습니다. 총선 앞두고 MB계가 움직이나? 라고 해서 출마자를 봤더니 저희들이 이제 그래픽 준비한 게 있죠. 청와대 출신이 있고요. 전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와대 인사 중 총선 출마 예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재 전 수석, 그리고 이동관 전 수석, 그리고 김두우 전 수석, 각각 서울 성북, 서울 서초을, 대구 북을에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맨들의 귀환일까요? 자, 그런가 하면 전 의원들도 지금 절치부심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광근 전 의원 동대문 갑이고요. 박순자 전 의원 안산 단원을, 그리고 강순규 전 의원 지금 안대희 전 대법관과 지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만 마포 갑, 그다음에 진수희 전 의원은 서울 성동을. 자, 삼선에 또 그 사무총장까지 지낸 분이고 박순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까지 지낸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좀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도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분들 말고도 또 우리가 염두에 둘 분이 임태희 전 비서실장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성남 분당을 해. 여기서 3선이나 지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고 또 이방호 전 사무총장 경우에도 지난번 공천 총선 때 친박 학살의 주역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이 경남 사천 남해 사천이죠. 하동 예. 여기에 또 나올지. 아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박형준 전 정무수석 경우도 지금 부산. 국회 사무총장입니다만 이분도
저기 국민의당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고 아하. 그래서 참 재밌는 그 구도입니다. 물론 이제 친이계라는 것이 지금은 정치적 용어로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 소멸한 용어고 이제 비박계라는 큰 틀에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분들이 많이 나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 송년회 모임을 그 한 자리에서 또 세를 한 차례 과시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검찰이 그 전 고위공직자들 MB 그 정부 시절에 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 문제로 또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분들을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때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세를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하나의 큰 세력으로서 힘을 합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각계약진을 하겠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주목해서 볼 예.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자막 내용 중에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경주에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어제라는 점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당 얘기 해보도록 하죠. 박지원 의원이 잠시 뒤인 10시에 탈당 기자회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데 그러면은 안철수 쪽으로 가나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박지원 의원 경우에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섣불리 탈당도 안 하고 이렇게 쭉 그 관망을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탈당을 해서도 그 안철수 신당이나 어디로 가지 않고 그 제3지대는 않겠다. 그래서 야권 통합에 매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를 통해서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탈당을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사태는 거의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일부는 말고는 예.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지원 의원하고 가까운 호남에 4명 정도의 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의 선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급속히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당 사태가 이렇게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은 이제는 마무리되는 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박지원은 떠나고 박영선은 남고. 박영선 의원의 잔류 선택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박영선 의원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 박영선 의원 경우에는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서 어느 당을 선택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거냐라는 거에 더해 가지고 또 야권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현명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제 박영선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은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중간지대가 아니라 중도 정치가 아니라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박영선 의원 경우에는 그 물론 이제 김종인 그 위원장과의 오랜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결국 잔류를 선택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야권 통합 그 정동현 전 의원과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고 그래서 야권 통합 쪽에 힘을 쏟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박영선 의원 경우에는 예. 그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가 물러난 이후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친노 측의 흔들기로 인해서 제대로 그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었죠. 그런 앙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친노 주류와의 그런 그 부딪힘들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 그렇죠. 그것도 두고 볼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잔류는 선언했지만 친노와의 그 잠재적 갈등은 계속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국민의당 얘기도 하나만 해보죠.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려면 20석인데 아직 20석이 못 되죠. 14석인가요? 아직? 15석이죠. 지금 예. 15석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15석에 이제 뭔가 원내 진입을 위해서는 원내대표도 필요한데 주승용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를 했습니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였나요? 그렇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뭐 전남 여수 의리 지역구인 삼선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그 전남 도당을 시작으로 해서 또 예.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었죠. 가장 먼저 지도당 대회를 연 것도 호남이고요. 예. 그리고 원내 대표죠.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를 한 것도 주승용 의원을 한 것들을 보면은 예. 역시 호남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않으면은 버틸 힘이 없다. 예.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강연, 경주 강연이 어제라고 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주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